안녕하세요.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3대 지수 다시 급락했죠. 바이러스 급증한 것이 경제 회복 지연시킬 것이다.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미국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한 결과에 따라서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제한한 조치 이런 게 이제 근심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730포인트, 마이너스 2.84% 내렸고요. S&P 500 지수 마이너스 74포인트, 2.42% 내렸습니다. 나스닥이 259포인트, 2.59% 내렸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2% 내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4% 내렸고요.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 웨스턴 디지털, 엔비디아, AMD 이런 세 개 종목이 특히 3%대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소폭 하락해서 10년물 0.64%입니다. 달러 지수는 금융시장 불안한 거 반영해서 안전자산이니까 달러가 97.46으로 올랐고요. 원달러 1203원으로 거의 약보합 수준이고요. 원엔이 11.23으로 올랐고 위안달러도 7.078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WTI 38.2불, 브렌트 40.9불대로 추가 하락했는데 경제 회복 지연되면 기름 수요 회복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 81.8로 2개월째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 밑에서 비실비실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쿄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3%이고요. 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 87억 불로 급증했고요. 싱가포르 5월 산업생산 전월비 마이너스 16.5, 전년비 마이너스 7.4입니다. 프랑스 6월 소비자 신뢰지수 97로 크게 올랐고요. 스페인 5월 소매 판매 전년비 마이너스 19%입니다. 미국의 6월 캔자스시티 제조업 지수가 2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 개인 소득 전월비 마이너스 4.2%인데 개인 지출은 8.2%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 개인 소비 이게 지금 GDP 구성 요소가 되는데 이게 전월이 마이너스 12.2%였는데 이번 달에 그러니까 6월 달에 8.1%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2분기 미국 GDP가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 2분기 GDP가 1분기보다 더 크게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중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실질 소비 지출이 8.1%로 급증한 걸 보면은 이게 소비가 거의 대략 많으면 4분의 3까지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1분기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만큼 이렇게 GDP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월에 미시간 5년 인플레 기대치 2.5%로 다시 내려갔고요. 미시간 소비자 기대지수 등 미시간 대학의 소비 관련 3대 지수 전부 예상보다 소폭 하락했고요. 토요일 날 중요 데이터가 바로 굴착 장비수하고 총 원유 시추수인데 드디어 하락세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두 지난주보다 한 개씩만 감소해서요. 188개, 265개 있습니다. 쟁점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사진 한번 보시고요. 이거를 지금 로이터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이 존스가 매우 급락에 솟구치는 모습인데요. 이게 존스는 5일 이평선이고 1평균치가 39,051명입니다. 지금 로이터는 7일 이평선이어서 36,341명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제가 직접 계산한 겁니다. 이 숫자가 보도되는 게 없어서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미국에서 매일 진단 건수는 하루 대략 한 60만 건 정도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했을 때 양성이 되는 양성 진단율이 5월 초에는 대략 한 9에서 11% 정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5월 중순까지 한 4%대까지 쭉 떨어져다가 지난주에 이게 다시 7%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진단 건수도 급증을 했지만 양성 진단율도 급증을 한 결과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신규 환자가 급증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진단 건수가 늘어서 숫자가 많게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률은 제가 포스팅 한 것도 있는데 사망률 그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자료 집계상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전에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루 정도 급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평균 내면은 한 1,500명 가량 되니까 하루 정도 급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균치는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급증했다가 다시 바로 1,000명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시면은 그 존스 홉킨스 사진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 브라질, 인도 등이 여전히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요. 콜롬비아가 지금 급증하는 국가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페루, 칠레 등은 지금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효과일 겁니다. 예, 바이러스는 어차피 백신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당분간은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급증한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어떨까 이거일 텐데 텍사스하고 플로리다 이런 데서는 경제 재가동 일정을 중단을 했다 그러죠. 그다음에 애플 같으면은 매장 폐쇄하는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뉴욕주 같은 곳에서는 예정대로 7월 초에 그 경제 재가동 3단계 페이스 3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급증 지역 중심으로 이제 경제 재가동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드는 지역에서는 경제가 다시 돌리는 거, 원래 일정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국 전체로는, 근데 여기서 미국 전체로는 지난 4월에 총 한 17만 5천 개 업소가 셧다운 했다고 합니다. 근데 6월 15일 기준으로 대략 한 20% 정도만 지금 재가동되어 있고요. 14만 여 곳은 여전히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 상황이고요. 가령 뭐 여기 대표적인 것들이 바라든지 이발소라든지 뭐 레스토랑 같은 거 이런데 소규모 자영업소들이 해당될 겁니다. 예. 결국 그 7월 첫 주까지는 꼭 그 바이러스 방향을 잘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급증 추세가 7월 첫 주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면은 상당히 긴장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일부 그 경제 재가동 일정 차질 이건 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 지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추가 바이러스 지원 방안이 논의 중인데 요것의 규모나 또 그 지원 방향 이런 것들 또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이것도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이 그 상원에서 중공 관련 매우 중요한 법안이 지금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같습니다. 홍콩 어타너미 액트, 어타너미 자치권 뭐 이런 거니까 홍콩 자치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홍콩의 자치를 훼손하는 개인과 기업을 제재를 하고 또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도 제재를 하겠다는 건데 와 소름 끼칩니다. 홍콩 자치를 훼손하는 행위 이거를 미국이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매우 대단하게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홍콩 자치를 훼손하는 개인이 누굽니까? 예? 개인이 누구겠습니까? 공산 독재자 시진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이겠죠. 결국 중공 그 공산주의 패거리들 아니겠습니까? 홍콩이 중공의 일부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홍콩은 2047년까지 홍콩 기본법이 최고법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 내용이라는 겁니다. 국제조약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계약이죠. 그래서 이거 중공이 약속 어기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상원에서 만장일치라면은 하원에서도 거의 그 비슷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고 봐야겠지만요. 그래서 홍콩 기본법을 중공이 임의로 휴지 쪼가리로 만드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공 제재하고 관련해서는 의회 쪽이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것 같고요. 법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트럼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지금 그 섬뜩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공으로서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이 심각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공 반응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 등에 대해서 미국이 그 레드 라인을 넘으면 페이스 원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페이스 원딜과 합의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웃기는 것 같습니다. 예? 중공견들이 대놓고 짓지는 못하고 말이죠. 뒤에서 그냥 하소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발 홍콩은 좀 봐달라 이렇게 비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중공이 격이면 미국은 쏙으로 말이죠. 손뼉 치며 좋아할 것 같습니다. 중공이 맞짱을 떠줘야지, 예? 미국이 한 대 얻어맞는 척 하면서 좀 패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예? 패 죽여버리고 갈갈이 찢어버릴 수가 있는데, 중공이 미리 겁을 먹고 덤비질 않고 꼬랑지 내려버리면은 패고 싶어도 더 팰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홍콩이 결국 중공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가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요. 그 사진 보시는 것처럼 29일 기준으로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는 그 중공의 루이싱 커피라는 그 기업입니다.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된다는 건데 회계 부정이 적발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거 빙산의 일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요. 이런 유사한 사건 앞으로 계속 터지리라고 봅니다. 중공기업들이 미국 정권 시장에 완전히 막 대거 진출하는 과정에서요. 껍데기뿐인 그런 회사를 기업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갖고요. 부풀리는 과정에서 미국의 IB들 또 그 브로커 하는 기업들, 로펌들, 회계법인들, 신용평가사들 전부 얽히고 설켜 갖고요. 각자 자기 역할 분담해서 거대한 사기극을 펼쳤다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미국의 투자자들입니다. 그 당시 중공 부음 타고 중공기업 투자했다가 중산층에서 거지로 인생이 망가진 미국 은퇴자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 미국만 그런 거 아니고요. 한국 포함해서 글로벌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껍데기를 아주 고가로 IPO 시키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개입해가고 이제 지금 위에서 봤던 그런 브로커 하는 그런 기업들, IB들, 로펌들, 회계법인들, 신용평가 회사들 이런 거 전부 다 더러운 이익을 취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런 것들은 잘 처벌을 안 받더라고요. 예, 하여튼 또 계속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내일. 그래서 저는 이 자동차세 이거 낼 때마다 그다음에 기름 넣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갖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욕설의 십자포 무지막지하게 한번 퍼부어 놓고 나서요. 저는 세단형 승용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수준이 한 2000cc 이렇게 가상으로 좀 짧고 출고가 한 3천만 원 정도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가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출고할 때부터 이제 세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할 때까지 세금만 739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출고가의 대략 24.63%가 넘습니다. 여기에 공채 매입 비용이 추가돼야 합니다. 이렇게 차를 일단 등록을 하고 나면은 해마다 보유세를 내죠. 그게 바로 자동차세하고 교육세입니다. 이게 내는 날이 내일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2000cc 하면은 이게 52만 원입니다. 1년에 2번 나누어 낼 수 있잖아요. 1회분이 6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차 구입하고 3년 지나고 나면은 해마다 5%씩 깎아주는데 그것도 50%가 한도이기 때문에
20년을 타건 30년을 타건 하여튼 26만 원은 반드시 내야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이 주유세죠. 주유세. 휘발유 리터당 529원 이게 정액세랍니다. 정액세.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여기에 교육세하고 주행사가 따라 붙어갖고 휘발유 리터당 746원이 정액세로 딱 붙는다는 겁니다. 리터당. 매우 황당합니다. 지난번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됐을 때, 일시 마이너스 됐을 때, 그래서 가령 이거 전부 다 국제유가는 배럴 기준인데 편의상 가상해서 예를 들면 국제유가 우리가 사올 때 리터당 10원에 사와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도 되는데 뭐 리터당 10원에 사와서 그걸 이제 정유사가 정제를 하고 주유소 이익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적절한 이익 다 더해도 100원의 소비자한테 팔아도 휘발유 100원의 소비자한테 팔아도 정유사하고 주유소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게 지금 정액세가 746원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846원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100원으로 잡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매매가에 다시 10% 부가세까지 뗀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아주 참. 다시 한번 욕설의 십자풀을 날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도 필수 소비재입니다. 휘발유는 더 말할 것 없는 필수 소비재고요. 네. 이거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은 말이죠. 휘발유는 물론이고요. 기름차도 남아도는 세상입니다. 남아도는 세상. 전 세계에서 기름차 공장들 전부 구조 조정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제 눈에는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 기름차 공장들 다 쪼그라들어야 됩니다. 남아돈다고요. 30년 전과는 세상이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악의 마귀 같은 세금 구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언제까지 이거 두고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예? 아니, 저 마귀 같은 머슴 새끼들이 어떻게 우리 피 같은 돈을 저렇게 강탈해 가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죠. 등록세는 그 등록 과정에서 행정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 자동차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검사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등록 과정에서 등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행정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등록세는 뭐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세금은 10분의 1로 낮춰버리고요. 나머지 공채 없애버리고 구입세, 보유세 전부 없애버리고요. 주유세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예? 휘발유 살 때 일반 부가가치세를 흡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게 옳다고 봅니다. 이 외에 말이죠. 이 자동차 하나 유지하려면은 각종 그 종합보험세부터 시작해갖고 참 어마어마합니다. 관련되는 비용이 또 파생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밤에 말이죠. 미국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얼마 전까지는 2분기 실적만 공시가 됐었는데 3분기까지 예상 실적이 지금 공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엄청 좋습니다. 실적 예상치가. 보십시오, 사진.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재가 된 그런 모습이 분명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게는 이 바이러스가 악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디서 좋아졌겠는가?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가 됐는데요. 우선 D램의 경우에 4월 이후에 그 스팟 프라이스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지만 컨트랙트 프라이스는 상승세입니다. 이거는 그 D램 익스체인지라는 그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고요. 이보다 더 결정적인 팩터가 그 SSD 매출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미 금년 봄부터 그러니까 출하량, 매출액 모두 이 SSD가 HDD를 추월한 것이 팩터입니다. 예? 이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경쟁사인 웨스턴 디지털 WD 이 회사 실적 보는 겁니다. 이 회사
그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특징적인 게 이 회사는 원래 그러니까 도시바의 HDD 사업을 인수해 갖고 HDD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하드디스크 전문 기업이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삼성하고 이제 경쟁을 하다가 삼성은 일찌감치 HDD 사업 철수했죠. 그리고 SSD에 이제 선구적으로 그 시장을 개척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SSD가 HDD 대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거는 뭐 그 천하대체입니다. 자세한 거는 작년에 제가 몇 번 이거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WD도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SSD를 개발할 능력은 못 되니까 그 샌디스크라고 그 당시 그 SSD 전문 기업을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WD의 이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메모리 시장이 성장을 해도 한편 HDD 사업은 쪼그라들고요. SSD가 커지는 이런 그 시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 WD의 실적 상황을 보면은 얘들은 7월 말에 그 발표 예정일인데 7월 29일이죠. 실적 급증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이것도 WD도. 결국 HDD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SSD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그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금년 상반기부터 그랬고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 같고요. 내년 이후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정리를 합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바로 하이닉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SSD의 압도적 글로벌 1등은 현재 삼성입니다. 예. 근데 삼성이 작년 하반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128단 양산을 시작했다는 거죠. 예? SSD 128단을 작년 하반기로 기억합니다. 양산을 시작했는데 하이닉스는 언제부터 128단 양산 시작했느냐? 금년 2분기입니다. 금년 2분기에 128단 양산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도된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 그 중공애들은 어떤가? 쟤네들도 저것들도 말이죠. 금년 말에 128단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꿈만 꾸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요, 기본적으로 중공 그 추격질 하는 거 겁낼 거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예? 이렇게 뒤에 한번 그 째려보고 있다가 한 번씩 뒷발질 한번 신나게 한번 해버려 갖고 박살 한번 쌍코피 한번 터져버리고요. 예? 우리는 앞서서 신나게 그냥 계속 달려가면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문제는 하이닉스 그 SSD 사업은요, 비교적 하이닉스 여기 좀 후발 선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128단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선발 선수들, 즉 선발 선수라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SSD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인텔도 앞서 있고요. 예? 또 다른 이제 그 기업도 하나 더 있고 한데 이거 따라잡는 거 이거 시간 문제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하이닉스 2분기 실적 전망도 이미 제가 한 10여일 전에 그 커뮤니티 거기에 그 포스팅 한 게 있는데 사진 지금도 아마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같이 사진 비교했었는데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퀄컴 이런 주요 반도체 기업보다도 실적 전망 월등하고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래서 이렇게 다 좋은데 최근 2, 3개월간 주가는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주가가 왜 그런지 이거 참 그 짱구를 굴려봐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마 시장이 좀 멍청한가 보다. 예? 아마 시장보다 내가 좀 더 스마트한가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 실적 발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이 항상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으면은 bett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좋은 그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웨스턴 디지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worse than expected 이런 결과를 낸 적이 많았고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better than expected 이런 그 결과가 나온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오늘 밤 그 마이크론 주가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고요. 우선 또 공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올리는 시간을요, 내일부터는 새벽 시간이 아니라 오전이나 오후나 적당한 시간을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의 내용도 미국 시장 시황은 좀 빼고요, 쟁점 위주로 그 쟁점을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그런 방식을 한번 바꿔보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전 7시 30분 전후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늦어도 제가 새벽 5시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쟁점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이런 그 작업은 기본적으로 뭐 하여튼 뭐 수십 년 해온 일이어서 이렇게 머릿속을 정리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 영상을 만들고 나면 잡다하게 막 이렇게 막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필수적인 작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업로드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막 생기고요. 상당히 좀 성가시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령 뭐 대표적인 게 제가 아주 약한 그런 알레르기 비염이 좀 있는데, 특히 새벽에는 이게 좀 심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가끔 좀 그 재채기 하면 좀 심하게 하거나 뭐 콧물 좀 훌쩍거리는 소리가 좀 많이 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싫어. 지워버리고. 가끔 그대로 남겨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서 남겨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싫어합니다. 또 뭐 예를 들면 요즘은 그 재난본부각에서 재난 문자 자꾸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날라오잖아요. 이거 이렇게 녹음하다가 재난 문자 날라오면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신당에 끝내놓고 나면은 그것이 딱 수습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싫어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가신 일이 많아서, 어쨌든 간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15개월 동안 어쨌든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어쨌든 재미있게 진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이제 끈끈이 감사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구독료 보내주신 많은 분들 특별히 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핑계는요,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까놓고 보면 실제로 말이죠, 새벽 시간에 달리기 하고 싶었습니다. 네. 새벽 시간에 달리기 하러 나가고 싶었어요. 요즘은 낮에 너무 덥고 너무 더워서요. 햇빛도 너무 강하고, 저는 뭐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선크림이나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맨살로 그 햇빛 받으면서 뛰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햇빛이 요즘 같으면 너무 세서 안 되죠. 그 과유불급이니까. 그래서 9월 중순까지는 새벽에 달리는 게 뭐 가장 적절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루 일정을 이렇게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나게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